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. 여의도 초대석. 오늘은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만나 이런저런 사는 얘기 해보겠습니다. MZ세대 시청자들은 이름을 들어도 누구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상 올림픽 첫 여성 금메달리스트이자 첫 양궁 금메달리스트. 지금은 미국에서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서향순 전 양궁 국가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죠? 한국 TV와 인터뷰는 오랜만이실 것 같은데 고향이 광주시잖아요. 네네. 고향 시청자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고향이 강주이고요. 강주여고를 졸업하고, 네. 네. 지금도 항상 강주의 딸로 영광스럽게 잘 살고 있습니다. 예, 저는 84년도 LA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서향순입니다. 광주의 딸이라는 말이 귀에 팍 와서 꽂힙니다, 대표님. 네.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에서 서향순 본인의 이름을 따서 HSS 스포츠 아카데미 운영하고 계시다고 네네. 들었는데 네네. 미국은 네. 언제 가신 건가요? 제가 2004년 1월 달에 왔어요. 2004년 1월이요. 네. 거의 뭐 그러면 20년 가까이 되는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하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뭐랄까 나름 사람들이 알아주고 뭐 어떻게 보면은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여기서 사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민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 뭐 이유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. 처음에는 정말로 미국에서 완전히 살려고 생각을 하고 오지는 않았고요.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너무 지쳐 있는 상태여서 네. 좀 쉬고 싶어서 영어 공부 좀 할 겸 해서 이제 아이들 왔었죠. 갔다가 그러다 그럼 예.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. 네. 뭐 미국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LA 올림픽 네.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게 1984년인데 이게 뭐 지금은 우리 양궁 특히 여자 양궁이 뭐 워낙 세계 최강이어서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도 뭐 땄나 보다 뭐 어떻게 보면은 네.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는데 대표님이 양궁 여자 개인전 금메달을 딴 84년 LA 올림픽이 양궁은 물론 올림픽 첫 여성 금메달리스트잖아요. 네. 그때가 몇 살이셨나요? 제가 만으로 17살 때였어요. 만 17이요? 네. 네, 고3 때. 이게 당시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는 30m, 50m, 60m, 70m에서 두 번씩 총 288발을 쏘게 돼 있었다고 하던데 네. 이게 처음에부터 1등으로 출발하신 게 아니고 뭐 한 발 한 발 10점에 맞고 1등 하던 중국 선수 뭐 역전하고 올림픽 신기록으로 맞아요. 금메달을 따신 거죠. 네, 맞아요. 그때 뭐 어떤 마음이셨나요? 막 떨리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한 발 한 발. 예. 어리기도 했었고요. 네. 또 그리고 해외 국제 경험이 첫 번째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뭐 올림픽이 얼마나 큰 시합이었다는 게 정말 모르고 간 거예요.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잘 쌀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. 정말 몰라서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말로 하면은 뭐 앙팡 테레블 겁없는 10대 뭐 이런 거였나요? 그러면? 맞아요. 예. 근데 막상 금메달이 딱 확정됐을 때 뭐 그때는 기분이 어떠셨나요? 이게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상 첫 여성 금메달리스트고 첫 양궁 금메달리스트가 딱 됐을 때 기분 그때 뭐 어떠셨나요? 네, 그때는 뭐 첫 여성 금메달 이런 거는 전혀 몰랐었고,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합이 마지막 끝나기 한 몇 발 남겨놓은 상태에서 네. 제 뒤에 뭐 정말 어마어마한 취재진들이 와 있었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정지용 회장님도 와 계시고 막 그러셨는데 네. 이제 마지막 발을 쏘고 나서 이제 금메달 확정이 딱 이렇게 된 순간 이제 화살을 뽑고 오면서부터는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어요.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휩싸여서 네.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근데 사실 그때 더 확실한 금메달 기대해주는 당시 뭐 세계 선수권 휩쓸고 있던 김진호 선수였는데 김진호 선수가 좀 네, 그렇죠. 부담감에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. 뭐 0점을 두 번인가 쌌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. 맞아요. 네. 그러고도 어쨌든 동메달까지는 하셨는데 시상식에서 김진호 선수가 많이 울었잖아요. 근데 그때 이렇게 뭐 진호 언니 저렇게 우는 거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? 근데 정말 너무 미안했죠.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미안했지만은 제가 금메달이고 언니가 은메달이었으면은 정말로 더 미안했을 것 같은데
그냥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언니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상순아 고맙다. 네가 금메달을 고맙다고요? 따줘서 언니가 욕을 덜 먹는다. 이제 그때는 막 그러셨어요. 그래서 어,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진우 언니가 우시면서 저한테 그랬어요. 상순아 고맙다, 고맙다 계속 그러셨어요.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약간 뭐 뭉클하기도 하고 찡하기도 하고. 그럼요. 예. 그러면서 정말 탑의 자리에 있을 때 네. 행동 같은 거 그런 거를 언니가 굉장히 많이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왔을 때 이런 행동이나 뭐 것도 이제 너는 공인이다. 이런 행동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언니가 굉장히 저를 많이 챙겨줬었고 지금도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네. 한국 가면은 꼭 보고 오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진우 언니예요. 또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항상 통화를 하고 있고요. 근데 그 당시 양궁 룰이 2분 30초 안에 뭐 3발을 쏴야 됐다고 하는데 그냥 네. 뭐 1분 30초 동안 바닥 쳐다보고 있다가 남은 1분에 맞아요. 3발 이렇게 뭐 몰아서 쏘셨다고 하는데 이게 네네. 저 스포츠 기자 조금 했는데 이제 뭐 스포츠 선수들이 뭐 좀 자기만의 어떤 습관 뭐 징크스 같은 거 피하기 위한 뭐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대표님은 뭐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네, 어떻게 그거는 아니었어요. 그럼 뭐-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. 이게 양궁이 멘탈 스포츠예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그냥 시간에 쫓기면서 제가 이제 약간 정신적으로 그때 많이 힘든 상태에서 저만의 이제 노하우를 찾는 게 그래 시간을 보내고 제가 무슨 잡생각이 없는 타이밍이 남았을 때 그냥 정신없이 세발 쏘고 나오는 거. 그걸 제가 했던 건데 정말 안 좋은 버릇이었죠. 왜냐면 못 쏘면 실수니까. 근데 제가 다행히도 뭐 실수를 한 번도 가진 않았어요. 다행히. 이게 결과적으로 금메달을 따서 그렇지 만약에 성적이 안 좋고 그랬으면 엄청 맞아요. 그랬을 네. 것 같은데 안 좋았죠. 네. 그 저기 좀 전에 정지영 회장께서 고 정지영 회장께서 그 경기를 참가하셨다고 네. 하는데 혹시 직접 뭐 만나시기도 하셨겠네요? 네, 끝나고 바로 제가 제일 먼저 인사를 드렸던 분이 회장님이세요. 네, 그랬더니 네, 회장님이 저한테 보시면서 네. 고맙다, 그리고 대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때 금메달 따고 한국의 부모님이랑 한 통화 연결해서 뭐 단팥죽이 먹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갖고 엄청 또 화제가 됐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옛날에 그 홍수환 선수가 그 남아공 더반에서 WBA 벤턴급인가요? 그때 세계 챔피언 되고 한국의 어머니랑 전화하면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거랑 그 86 서울 아시안 게임에서 임춘혜 선수가 그 육상 3관왕 되고 뭐 라면 먹고 뛰었어요 이거랑 단팥죽 먹고 싶어요 이게 뭐 스포츠 3대 인터뷰인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단팥죽 얘기는 뭐 어떻게 하다 나온 건가요? 그때 이제 제 끝나고 네. 국제 화상 연결이 한국으로 돼가지고 할 때 저희 오빠가 네. 제가 워낙에 팥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. 네. 팥죽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오빠가 이제 그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. 한국 오셔서 가시는 데마다 단팥죽은 원 없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. 네, 저는 그걸 항상 뭐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항상 먹어도 질리지 않고 최애 음식이에요. 팥죽은. 그때 금메달 땄을 때 만 17살 뭐 여고생이었는데 네.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뭐 약간 볼살이 발그레하니 통통해서 꽃돼지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그랬는데 그 별명 마음에 드셨나요? 근데? 네, 어떻게 또 그래도 뭐 그냥 돼지라 했으면 안 좋았을 텐데 앞에 이제 꽃자가 붙어서 그나마 네. 괜찮았죠. 이게 지금 뭐 그때 뽀송함은 뭐 사라졌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보니까는 뭐 약간 세월의 연륜, 경륜 뭐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 네. 올림픽이 벌써 오래 지났죠. 거의 뭐 3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넘었죠. 40년이 다가오죠. 40년이 지난 거네요, 그러고 보니까. 네. 40년이 다가와요. 이게 84년 LA 올림픽 양궁에서 금메달 따고 그 이듬해 85년 서울 아시아 선수권에서 3관왕을 하고 아니요, 그때 서울 아시안컵, 그 아시안 게임은 아니고요. 네. 인도네시아 아시안컵이었어요. 인도네시아 거기서 아시안컵. 상관왕 하면서 또 이제 제가 금메달을 땄죠, 개인전. 아무튼 폭풍처럼 등장해갖고 2년 사이에 뭐 이렇게 메달을 싹쓸이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른 나이다 싶게 좀 호련히 은퇴를 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계기나 이유 같은 게 있었나요, 혹시?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그때 지금 양궁처럼 네. 그러니까 그
양궁하면서 그 회사에 그 팀이 돼 있는 그런 회사가 지금처럼 돼 있었으면은 아마 양궁을 계속 했었겠죠. 근데 저 때만 해도 그게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대를 가면서 이제 학교 공부하느라고 이제 아무래도 양궁을 못 하게 돼서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. 이대는 그 뭐 어떤 과로 가신 건가요? 체육과였죠. 체육과. 네. 네. 근데 졸업 후에 햄버거 가게를 꽤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양궁이랑 아무 네.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햄버거 가게는 어떻게 하시게 된 네. 건가요? 제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했죠. 결혼을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뭐 해볼까 하다가 네. 이제 그 햄버거 가게를 하게 된 거죠. 결혼 그 남편이 서울 86 아시안 게임 유도 금메달리스트로 네, 제가 네. 알고 있는데 뭐 네. 자녀분이 지금 세 분이신 거죠? 네, 셋이요. 네, 셋이요. 근데 전부 다 뭐 스포츠 가족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소개 좀 뭐 해주시죠, 가족 소개. 네, 저희 지금 큰 딸이 네. 이제 골프 프로까지 LPGA까지 갔다가 이제 그만두고 네. 지금은 제 체육관 총 매니저 하고 있고요. 아, 네. 네. 그래서 이제 아들은 지금 네. 현재 SSG 해외 스카우터 지금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막내 딸은 지금 현재 골프 선수로 USC 이제 골프 선수로 지금 하고 있죠. 대학 다니면서. 어떻게 다 이렇게 스포츠 선수로 키워내셨나요? 글쎄요, 제가 제 남편이랑 저랑 스포츠를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게 스포츠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하게 된 거죠. 근데 앞서 미국 이민 얘기 잠깐 했는데 네. 뭐 양궁을 가르치더라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뭐 쉽다? 뭐 쉽지는 않겠지만 좀 편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물설고 낯설은 뭐 이영만리 타국에서 양궁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된 계기나 이유가 뭐 그런 게 있을까요? 처음에 제가 여기 이제 살면서 네. 이제 신문에 간혹 세영 스님이 여기 와 살고 있다라는 게 좀 많이 좀 몇 번 나왔어요. 그러면서 그걸 보고 이제 양국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계속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스타트가 된 거죠. 네. 그래서 했는데 뭐 지금은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이게 미국 와서 하는 게. 이게 우리는 뭐 보통 엘리트 체육이라 그래서 체육을 시키면은 뭐 무조건 금메달 따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다르잖아요. 걔들은 하는 게 환경도 다르고. 그렇죠. 예.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엘리트 체육은 아니고 그냥 취미로 하면서 네. 또 여기는 기본적으로 공부는 뭐 공부가 항상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또 사이드로 이제 어떤 스포츠를 하느냐 이거에 좀 중요하잖아요. 미국 네. 교육 자체가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양궁이 이제 집중력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좋아하세요. 그러면서 또 아이들이 또 화를 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뭐 집중력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미국에서의 이런 교육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선수를 키우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거라 그래서 굉장히 가르치는 것도 보람이 있고요. 정신적 도움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걸까요? 요즘에 왜 잘 아시다시피 네. 아이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잖아요. 하는데 이 스포츠, 물론 모든 스포츠가 다 똑같지만은 네. 저 양궁이 약간 멘탈 스포츠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멘탈의 컨트롤을 하는 거를 여기서 많이 배우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로 왜 공부만 하면서는 멘탈에 대한 거를 체험을 많이 못 하는데 네. 스포츠는 순간 슬럼프도 있고 그러잖아요. 그 슬럼프가 있고 그러면 막 정말로 너무너무 엄마 아빠가 힘들어 하시는데 그것도 극복하고 딱 올라갔을 때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갔을 때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학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, 부모님들이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정신적인 이렇게 컨트롤을 양궁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게 되게 보면서 그게 되게 제가 좋은 것 같아요. 가르치는 게. 양궁 특기생 그런 것도 있나요, 그런데? 여기도 물론 있어요. 양궁 특기사가 있는데, 근데 이제 양궁 특기생으로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네. 양궁하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대부분 다 그걸 원하지는 않아요. 여기 애들은 다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대학 가서는 이제 학교 클럽으로 해서 이제 취미 활동으로만 하죠. 뭐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을 알게 된다는 말도 있는데 뭐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도 뭐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네. 뭐 원칙, 철학 이런 게 있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?
저는 이제 저희가 애들이 좀 굉장히 한국애가 절반 좀 안 되고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타인종 아이들인데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영어를 막 잘 하지는 못하는데도 잘 안 되는 영어로도 서로 네. 커넥션이 되는 거 보면은 되게 이렇게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성격 자체는 제가 많이 막 컨트롤을 해요 애들한테 네. 서로 배려하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네. 애들이 이제 좀 자존감도 자꾸 올려주려고 제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여기 저희 아카데미를 와서 있는 거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한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선생님, 코로나 때 제가 양궁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. 이런 말을 해요. 네. 그래서 양궁이 저를 도와줬어요.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. 다른 아이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아, 내가 좀 큰일을 하고 있구나. 네, 그러니까 그냥 여기 얼바인의 안방 이렇게 네. 애들을 그냥 이렇게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그 안방처럼 되는 그런 이렇게 여기가 클럽이 돼 있어갖고 애들이 많이 좀 안정을 취하러 그냥 쉬러도 가끔 와요 아이들이 팔을 안 싸도. 이게 지금 오렌지 카운티가 LA 바로 밑에 있고 그러고 보니까 LA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그 바로 아래 동네에서 지금 뭐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LA와 참 인연이 깊다는 생각도 드는데 미국에서 제2의 인생 이게 살아보시니까 어떤가요? 뭐 이거는 정말 좋았다거나 뭐 보람 있었다거나 그런 거가 뭐가 있을까요? 제가 물론 여기 와서 지금 한 19년째 살고 있는데 네. 여기에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비즈니스를 하느라고 양궁하고 또 멀어져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 와서 다시 제가 양궁인으로서 물론 코치지만 네. 같이 양궁인으로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게 어머 내가 그거 미국 가서 제일 잘한 게 양궁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거. 그리고 예,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되게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죠. 근데 뭐 이렇게 행복감도 느끼시겠지만 뭐 이렇게 타국에서 이민 가서 사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도 약간 뭐 어쩔 수 없는 향수, 아쉬움, 미련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도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? 예, 제가 여기 19년 살면서 제 부모님들이 간혹가다 옆에서 막 어디 여행 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. 그러면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셨더라고요. 근데 제가 가만 19년을 보니까 제가 19년 살면서 해외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. 저는 시간만 나면 한국을 갑니다.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한국을 가요. 그래서 갔다 와서 내가 다음에는 다른 데를 가야 되겠다 해요. 근데도 와서 2달 지나면 다시 또 한국에 가고 싶어요. 그게 향수병이죠. 그냥 한국이 좋아요. 그냥 가면 너무 좋아요. 또 항상 가고 싶어요. 왜 그렇게 오고 싶으신 건가요, 한국이? 모르겠어요. 그래서 지금도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코치하고 우리 매니저한테 엄마 11월 달 한 달은 무조건 한국 간다. 니들 알아서 해라. 지금부터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왜냐면 저는 그냥 가고 싶은 데가 온리 한국이에요. 한국만 가고 싶어요. 근데 왜 여기서 살면서 저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없더라고요. 네, 저는 그래요. 아주 들어오실 생각은? 네, 저는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하면은 네. 한국 반, 미국 반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. 이거는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한국 여자 양궁 이게 뭐 우리나라 특히 이게 왜 이렇게 잘하게 된 건가요? 양궁 이게 국궁도 아니고 서양활인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왜 이렇게 잘하는 건가요? 근데? 모르겠어요.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네. 또 저기 한국 양궁이 잘하고 또 골프 또한 잘하잖아요. 네. 한국 여자가. 그게 모르겠어요. 그런 인내력 이런 게 강해서 그런가? 골프나 양궁은 거의 정적인 운동이잖아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그게 도움이 돼서 양궁이나 골프가 한국 여자가 잘하나?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해요. 알겠습니다. 조금 말씀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뭐 마지막 말씀 앞으로 계획 같은 거 듣는 걸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제가 여기서 다음 여기 올림픽이 그 다음 올림픽이 여기 LA에서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때까지 클럽 잘 운영해서 꿈이 있다면 저희 학생 중에 하나가 미국 대표로 올림픽을 간다거나 이런 건 제 꿈이죠. 꿈인데 그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고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LA 올림픽 양궁 금메달 리스트 서향순 전 양궁 국가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.